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내러티브의 개념과 특성 해 갖고 이제 그 앞부분에 내러티브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할 텐데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 부활을 볼게요. 그 앞부분에 내러티브 부활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러티브 그전에 내러티브 역사도 이제 같이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국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중국과 관련된 그 내용이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이전에. 자, 중국에서는 정사의 정통은 그 역사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중국의 사학사 정통에서 소설 같은 허구의 담론은 억압되거나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불이수자 아이고, 수의부작 같은 그 내용에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제 서구에서는 문학이 역사보다 우월하며 소설적인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보다 더 진실하는 정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양의 고대 역사가 된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면서도 문체와 수사 활동의 신화적 글쓰기를 병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문학과 거의 비슷한 장르로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중국과는 좀 다르죠. 중국은 어, 역사를 문학으로 별개로 생각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역사를 문학과 신학의 한 영역으로 이제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서구 역사의 서술은 본질적으로 문학적 정통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낭만주의 역사학에 이어 내러티브, 상상력, 문학적 신문 역사학의 도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역사의 영웅주의 이야기자 무수히 많은 전개 정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 역사가 되면서 이런 낭만적인 어떤 낭만주의 역사에 경멸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이 계속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 랑케 역사 소설이 나와요. 랑케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의 실제가 어땠는지 증거와 사실을 통해 기술하고자 했다. 자, 요때 기술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랑케는 연구 방법으로서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다음에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술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예.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랑케 역사 서술은 아나파 역사가들이 단순히 사건사 연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다. 자, 브루델은 랑케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러티브 역사는 단기간의 극적인 갈등과 위기로 구성된 정치사에 지나지 않으며 문학적 진수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나파는 이야기 기능을 중시하는 내러티브 역사를 사건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그 구조사와 대립된 개념을 파악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건의 역사의 표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 구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러티브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또 신사학 계열들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비내러티브 방법을 추구하게 되죠. 그 내용도 이제 있는데, 자, 20세기 사건들의 인물 사건 20세기는 사건과 인물의 중심에 정치사, 고집된 형상들이 기술하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역사가들은 특정적이고 개별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그리고 양적인 모델을 사용한 비내러티브적 방식을 추구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분석적 서술 방식을 이제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신사학 계열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학의 특징. 신사학은 역사학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려고 했어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플러스 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서 스토리를 없애고 역사학을 과학으로 병행시킨 첫 단계였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없애는 단계가. 그다음에 역사가들은 독특한 사건과 경험을 모사하는 대신에 연구 대상을 개념화하고 명확한 분석하여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러티브가 이제 실종됐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의 역사 인식은 후에 간연론자들에게도 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뭐 컬링우드나 그런 사람들, 쿠어체에도 이제 역사적 서술 그 뭐냐 역사의 어떤 그 내러티브 특징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주류는 이 신사학계다 보니까 이제 신사학에서는 내러티브가 이제 소멸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면서 이제 가하고서의 역사가 불신받고 인제 연구 대상이 인간으로 옮기면 되면서 점점 인제 뭘로 바뀌는 내러티브 역사가 부활되죠. 요 관련된 내용은 어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톰이 어 내러티브 부활이라고 이제 얘기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인제 70-80 년대 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텍스톤 그다음에 등등등 뭐 그 인간의 어떤 역사 서술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등장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많이 반영되는 것들이 되게 신문화사 계열에서 많이 봐요, 신문화사. 그래서 그 밑에 인제 내러티브 역사 서술 예를 인제 쭉 있는데 뭐 카니발이 있고 뭐 그 치주와 구더기, 카니발, 치즈의 구더기, 마르텐 게르의 기항 등등등 있는데 요 작품들은 되게 유명해요. 특히 치즈의 구더기하고 마르텐 게르의 기항 같은 경우에는 신문화사 작품으로서 이제 많이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이 작품 자체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겠죠. 그냥 이것이 내러티브 역사 소설이 많이 반영됐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이론을 보죠. 이 내러티브 이론은 아까처럼 했죠.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 관련된 것들에서 각각의 인제 문학적 내러티브의 역사학자들, 그 역사학자보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과 역사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 각각의 의견을 살펴봤고,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쭉쭉 넘어가서 3 번을 볼게요. 3절 부분을 보는데 265 페이지 펴 보세요. 265 페이지에. 자, 여기에서 뭐 소설과 역사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을 보면, 자 역사의 목적은 연대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드러내 보임으로써 과거를 설명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역사와 소설의 차이점은 역사가가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반해서 소설가는 그걸 창작하는 데 있죠.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뭐 비슷하냐면 이제 역사적 상상력과 뭐 문학적 상상력 요렇게 인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러티브 이론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뭐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이제 쭉 다음 장 넘어가면 내러티브의 이제 특징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내러티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인제 정리를 어저께 밤에 정리를 좀 해 보니까 한 7 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특징이 그 뒤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건 스토리, 즉 이야기를 의미한다. 내러티브는 인물, 상황, 사건들이 펼쳐진 이야기며 이야기는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의 경험을 다룬다. 즉 특정한 하자를 내세우고 특정한 인물과 사건을 시공간 속에 엮어가는 것이다. 자, 인간 경험은 하나의 중심 주제 아래 일정한 구성 형식, 즉 시작, 전개, 반전, 결론,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이야기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때 시간적 계기성, 인과성, 허구성, 도식이 작용된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 첫 번째고요. 요 내러티브의 특징은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러티브 특징이에요, 지금. 이게 12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12년인가 11년 기출 문제에 한번 그 전반적인 내러티브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예. 한번 이제 찾아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 구성과 관련된 건데, 자 역사적 내러티브는 집단적으로 일반적인 것보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것을 다루는데, 하지만 독특하게 제시된 역사적 각 주제와 사건들은 다양성 내 통일성 속에 모사되며,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다양성 내 통일성.
자, 다양성 내 통일성이 모사되며 모사되고 설명되고 해석된다. 내러티브는 각각의 분리된 사건, 행동의 연속적 순간들의 통일체를 만들며 의미 있는 전체적 실체를 구축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이제 사건들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게 다양성의 통일성 속에서 내러티브가 구성돼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사실들이 개별적으로 복합적이며 궁극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흐름을 조직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개별적 행위 사건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또 키워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성의 통일성 안에서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러티브가 개별적이고 뭐 분리된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주제의 다양성의 통일성을 통해서 유의미한 사건 구조 이제 뭐냐면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번 여기 도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은 설명적 테스트는 이제 요런 구조로 돼 있죠. 역사 사건이 있으면 원인 1, 원인 2, 원인 3.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재정적 원인 1, 사회경제적 원인, 구제도의 모순 2, 계몽사상, 사상적 원인 3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고 근데 네거티브 테스트는 좀 달라요. 형상이 있으면 형상 A가 있으면 원인 A가 잠시 나오고 물론 그 원인 A가 글 썼다고 해서 다른 원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원인 2, 원인 3가 있고 계속 이제 현상 도구가 있으면 또 원인에 대한 것들이 잠재된 원인도 있고 기술된 원인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기술돼 있어. 근데 이 형상 A하고 형상 B가 개별적으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맥락적으로 연결시켜줘. 어떤 특정한 주제와 사건 속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양성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있죠. 약간 이제 이거 도시까지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예문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구체 예문을. 자, 여기 보면 27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내러티브 텍스트에 이제 사례들이 나와요. 사례 1번 나오고 나일강의 선물. 그 다음에 뭐 알렉산드로스 전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비잔티움과 세계 다른 절반 이렇게 세계 내륙지구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요 중에 이제 비잔티움 요 부분 있죠. 세계 또 다른 절반. 요건 좀 약간 읽어보세요. 왜 이거 읽어봐야 되는지 기출에 나왔거든.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아마 09년인가 기출 예문에 나왔을걸요? 제 생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들을 게 뭐냐면 이집트와 관련된 것들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자, 이집트 문명은 그 안에 이제 먼저 나일강 양측에 거대한 사막이 자리했고 그다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와 주변 지역들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일강은 남쪽에 북쪽으로 흐르는 바람은 주로 북쪽에서 남쪽에 불기 때문에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 지역의 강을 이용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또 나일강의 홍수가 이집트인에게 놀라운 자연 선물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일강의 선물 안에 나일강에 대한 그 뭐냐면 에피소드 관련된 내용이 얘기가 한 세네 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각각의 그 뭐냐면 얘기들은 독립성을 갖고 있죠. 개별성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주제에 묶어 있어. 뭐로?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나일강의 선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하나의 일종의 통일성으로 구성됐고 이런 관계들 이 세네 가지의 어떤 그 나일강의 특징들을 서로 관계시켜 주면서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는요. 약간의 분열돼 있고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제에 하나로 묶어 있는 거죠. 나일강의 선물처럼.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뭐 알렉산드로스 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잔티움 관련된 내용도 내러티브에 나온 그 다양성의 통일성의 어떤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충 자료 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갈색 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자, 뒤에 넘어가고 세 번째 내러티브의 특징을 좀 볼게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공군형 기출인가 그때 한번 나왔던 건데, 자, 내러티브는 분석적 설명보다 아까 이제 분석적 설명 방식 이제 설명했죠. 뭐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묘사를 법학화해요. 그러니까 이유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원인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어, 어떤 사람이 뭐 했고 어떤 사람이 뭐 했고 어떤 사람이 뭐 했고 이런 것들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실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같이 동원한다. 그래서 분석적 설명보다는 기술적 묘사를 하지만 기술적 모사를 했다고 해서 분석적 설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분석적인 설명 방식과 기술적 묘사 중에 어딜 더 중요시하냐면 기술적 묘사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적 설명 방식이 있으니까 원인도 같이 설명하겠죠. 내러티브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내러티브에서의 원인은 우리가 과학적 설명 방식의 원인과 좀 다르고, 일단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 설명 방식처럼 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학적 설명 방식은. 근데 내러티브에서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차적인 거야. 뭐가 중요해요? 요 기술적인 어떤 그 묘사가 더 중요한 거야. 사건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설명도 해요. 우리가 내러티브 할 때 이제 분석적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기술적 묘사보다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은 역사 사건의 인간 행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그리고 이해와 행위의 의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했던 내러티브 설명은 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설명 방식은 좀 다르죠. 예, 좀 불확정적이다고 얘기하죠.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내러티브의 설명 방식은 불확정적이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행위와 사건들의 내적 연관성을 부여하지만 인간 행위의 인과적 반작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 반응.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냐면 개연성 있는 반응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 결과보다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주체의 절저한 반응에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은 내러티브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인 부차적인 요소다. 이게 중요해. 우리가 내러티브 할 때 인과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인과성 자체가 내러티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들어가긴 했지만 그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 요소야. 그래서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이고 부차적 요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내러티브 인과관계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뭐 각자 보시고 몇 번씩 얘기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러티브 특징은, 자, 내러티브의 모사 설명에서 중심의 초점은 상황이 아닌 인간이에요. 어떤 배경, 구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과학적 설명은 좀 다르죠. 자, 인간에 맞춰졌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부활할 때 그 배경 중에 이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설명보다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내러티브 부활이 이제 됐다는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 중심의 프로는 주인공은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중, 즉 인간이다. 설명적 테스트가 사람 없는 역사를 접합한다면 그 구조 같은 이제 사람 없는 역사의 구조죠. 구조. 자, 접합한다면 내러티브는 구조보다는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러티브는 구체적으로 내밀한 개인적 행위와 의도를 시간적 연관된 사건 속을 통해 드러난 거야. 따라서 인간 주체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유효하다. 자, 여섯 번째 특징을 볼게요. 자, 내러티브는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의 사료 등의 증거 자료를 읽고 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료에 선택한 이후 사료를 통해 파악한 과거 사실 및 상황 등을 독자에게 이야기한다.
이때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시점이 뭐냐면 1인칭 시점이야. 나라는. 예. 그래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 다양한 시점을 사용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점이 나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1인칭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 다양한 반응을 뭐냐면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인칭 시점을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냐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자, 역사가가 내러티브가 더 이상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걸 독자들이 자각시킨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짜집기한 거라는 걸 인식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독자는 비로소 역사가의 글을 상대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면서 글을 읽게 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비판적 읽기와 쓰기죠. 앞에서 언급했던. 자, 요게 이제 여섯 번째 특징. 그래서 사고 과정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나라는 이런 1인칭을 사용하면서 드러낼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7번은 뭐냐면 그 텍스트와 관련된 거야. 항상 이 텍스트가 나오면 이 언어 적혀 있고 언어의 주관성 때문에 의미의 다양성, 허구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도 결국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다. 뭐 일종의 레토릭 같은 것들 문법 구조가 이렇게 대부분. 자, 그래서 서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엇보다 내용은 텍스트로 정의된다. 작품이 당연하고 안정된 의미를 지니며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가 확인될 수 없는 무한한 시니핑이야. 기호들로 짜이 됐다. 그래서 텍스트는 무한한 의미의 생산된 열린 공간이다. 그래서 텍스트로서는 역사적 내러티브 역시 언어의 위험성 때문에 어떤 관점도 확고한 특권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저자의 고유한 권위가 해체되고 저자의 의미는 탈신성화된다. 자, 그래서 텍스트 읽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의 모델로 설명될 수 없고 작품에서 텍스트로 관점. 작품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상 볼 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 고정된 것들을 의미한 거죠. 작가에 의해서 고정된 의미. 근데 이 텍스트라는 거는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의미로 나가는 거죠. 문맥상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의 텍스트의 관점 이동은 일반적인 서사의 강도부터 독자의 능동치 참여의 변화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독자의 새로운 해석을 위해서 열려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러티브는 저자와 독자, 글쓰기와 글읽기, 이분법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텍스트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실천하는 양식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마 문학적 그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일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러티브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문학적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징은 아까 이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일련의 그래서 구성 형식에 의해서 시간 전개, 시작 전개, 반전, 결말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러티브의 구성에서 특징이 이제 다양성의 통일성. 그래서 개별성, 동특성을 보이지만 하나의 주제 아래서 다양성의 통일성이 되고 유의미한 어떤 연속된 이야기도 만들어졌다는 거. 세 번째로는 분석적 설명과 기술적 묘사 동시에 있지만 기술적 묘사를 또 강조하고요. 그리고 분석적 설명 방식에서 네 번째 연결돼 갖고 인과관계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인 구성 요소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과학적 인과관계가 좀 다른 개연적 인과관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내러티브 특징 중에 초점이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 인간이죠.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러티브의 특징이 역사가의 사고 과정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장치로서 1인칭 시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1인칭 시점을 통해서 역사가 구성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이제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입장에서는 내러티브는 텍스트죠.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은 알 수 없고 권위는 해체되야 되며, 그리고 그 뭐냐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전반적 특징 한 7가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 그 공군형 기출 문제가 관련된 내용 전반적 물어본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내용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긴 하는데 일단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 활용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내러티브는 자기 충족적 작품이 하나의 테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내러티브는 다성성,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내러티브에는 어떤 획일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과 주관이 있는 다성성, 다양한 목소리로 독자의 관계에서 이제 비롯된다. 다성성은 독자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과학자 이게 인칭의 문제인데 글을 쓸 때 어떤 시점에 쓰는 거 그래서 문제인데 과학자 역사 소수는 3인칭 직설법 과거 시제에 완료된 인명적 글쓰기 보편적 지식이나 밑도 가는 반면에 자기를 숨기고 3인칭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면서 마치 독자로건 이거는 보편적 진리랑 그렇게 믿는 반면에 내러티브는 1인칭, 3인칭 등 다양한 하자의 목소리를 통해 특히 이제 1인칭을 많이 사용하죠. 나를 드러내는 거. 자, 다양한 하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실과 해석이 구분되며 독자가 이야기 전개 스토리를 스스로 판단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런 특징을 통해서 내러티브 하루의 수업의 유용성이 뭐냐? 다양한 의미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의 유용성. 이 유형성이 세 가지가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부터 해서 재창조했다까지. 자, 그래서 내러티브 활용 역사 수업은 첫 번째로는 독자인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텍스트 해석과 비판을 동반했다. 예. 아까쯤 했던 거 아니에요. 겹치는데.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역사 소설을 더 이상 과학적 탐구 과정을 거친 일반화 또 논리적 설명을 여기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자, 내러티브는 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역사가의 해석에 구성되어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나름대로 해석과 가치 판단을 통해 내러티브가 개입되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해 나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스토리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재창조한다. 자, 여기에서 재창조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 창조가 아니에요. 사회를 통해서 새롭게 사회를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뭐가 나오냐?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의 차이점이 쭉 나와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논문에서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를 이제 하나 연구를 했잖아요. 요걸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제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의 또 차이점을 또 여기에서 또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마 앞에 있는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김한중 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호 교수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설명적 테스트하고 내러티브 테스트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앞에 있던 내용들 이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 내러티브와 설명적 테스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학생들에 비해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역사 내러티브가 사실이나 사건의 나열에 그치거나 과도한 인과관계 드림이기도 하는 설명적 테스트와 달리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는 주인공이나 저자의 시선이나 관점에 따라 사건의 상황과 배경, 맥락을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상호관계를 자,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차이점이네요.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 사건들 일관된 관점에서 객관할 수 있는 전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일종의 회화적인 표현 방식으로 사실들을 함께 보는 것이고 회화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개별 사실을 전체적 의미 속에서 이야기된다. 자, 그래서 내러티브에 담긴 갈등과 인과적 연소성은 연소성은 역사적 사건의 동기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지적 도덕적 각성을 통해 독자를 변화시키는 핵심을 익힐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특징은 네 번째 차이는 내러티브가 이제 설명적 테스트보다 학생들의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반응을 익힐 수 있다는 거죠. 호소력.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관련된 내용이 여기부터 해서 호소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그 이유가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좀 보면 내러티브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 상호작용을 자극하고
일관성 있게 있는 텍스트 이해를 돕는다. 이 이유예요. 호소를 갖는 이유. 반면에 설명적 테스트는 부족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설명적 테스트는 저자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독자 저자 그리고 독자 테스트 사이에 거리를 멀게 한다. 예. 그리고 저자가 서술 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독자도 멀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겠죠?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야. 호소를 갖는. 그다음에 이연을 보면 저자들이 자각하는 것을 읽기에 중요한 구신한다. 단순히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비판적 분석과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를 자각하는 거, 저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 자각하면서 그 비판적 읽기를 중요시 여기는다. 저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의도를 이제 인식하면서 이게 주관적 의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 이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비판하면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텍스트 연구 내용이 있어요. 텍스트 연구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자, 텍스트 연구도 학생들 익명의 저자가 쓴 교재보다 1인칭의 저자가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는 교재를 읽을 때 저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에 텍스트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처럼 설명적 테스트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거나 개개의 개입과 해석에 의한 여지가 없다는 독자들 평가에도 독자의 권위와 신뢰를 받는 것이 역설적이다. 이게 문이 변조하는데 재미도 없는데 오히려 딱딱하고 객관적으로 저술해야지 써야지 이게 신뢰가 있다는 것은 좀 약간 역설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시냐면 그러면 이제 그 내러티브 서술책의 비판점을 좀 볼게요. 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그 비판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273페이지 펴보세요. 273페이지. 자, 첫 번째 이게 마지막 단락이 비판 내용이에요. 요건 내러티브 서술체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체보다는 이 내러티브 서술 체제 비판하고 연결됐다는 거 보면 첫 번째로는 자, 내러티브 서술 체제 역시 사료 분석 및 증거 활용을 통해 역사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하거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학생들은 과거를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사건 발생의 정오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의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과거를 지나치게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또는 사건의 발생과 전후관계, 인과관계 혼돈하다 이유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유죠. 자, 두 번째 비판은 내러티브는 역사적 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부각시키면서 독자들이 쉽게 즐겁게 스토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개념이나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깊게 이해를 못해. 심도 있게. 재미는 있는데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개념이나 이런 복잡한 이슈 같은 걸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예. 자,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좀 먹혀들긴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여기 쭉 넘어가서 그런데부터죠. 자, 내러티브 활용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은 언제나 하자의 관점에 작용된다. 언제나 하자의 관점이 작용된다는 거야. 이 하자의 권위와 내러티브의 일관성은 학생들하고 내러티브 가치가 무비판 쪽에 모집하게 된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독자들은 저자가 낸 역사적 해석이나 관점을 정확성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즉 저자의 해석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이야기가 역사의 정확성을 압도하는 형상을 말한다. 이걸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양극단이라고 했죠. 비판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저자의 신뢰도가 높을 때는 저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네. 그래서 저자가 잘 꾸며지면 어떤 그 잘 꾸며진 이야기를 위치에 맞는 것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믿는 거. 예.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진실의 부각. 이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역사적 정확성 앞다는 형상을 할 때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인칭의 어떤 시점의 내러티브에서는 하자의 진실성과 권위가 깊게 배었기 때문에 독자가 내용을 비판적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야기의 자의성의 진실로 자의성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됐다. 뭐 그래도 예전에 이제 뭐 어떤 강사분이 서민석 강사분이 이제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경종이 고자다. 어 그래서 그 경종 고자서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야사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경자가 고자인 것처럼 완전 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네이버 검색 순위에 1위에 오른 것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꾸며졌다고 해서 이게 다 뭐냐면 역사 사실이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아까쯤 했던 것도 이제 연결돼 있는데 화이트의 지적처럼 모든 완결된 엄포는 이대로 결된 위헌성이 있는데 이대로 결은 세계관과 달리 독자를 회유하고 설득한다. 학생들은 종종 과거 행위의 내러티브의 저자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의 정당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주체적 가치 판단을 유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주어진 텍스트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저자의 의도를 반추하면서 비판적 읽는 방법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 문제점 있죠.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하는지, 이데올기성의 어떤 도덕적 선악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러티브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문제점이야. 비판적이 아니라 좀 약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문제점 주로 이제 아까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도덕적 어떤 판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문제점의 이제 이것을 어,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낯설게 하기야. 낯설게 하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내러티브를 봤을 때 감정이입을 많이 하잖아요. 감정이입을 해갖고 거기에 공감하고 하자에 공감하고 내용에 공감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하도 공감을 더 강조하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가 공감이처럼 얘기하는데 공감은 좋긴 좋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공감도 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감하는 경우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뇌물 받아 먹었는데 뭐 공감해. 어차피 살기 힘드니까 너 생각하니까 뇌물 줬어. 그래서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그거 가지고 너 뭐 할머니한테 뭐 보약도 사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딸 같은 거 대학도 보내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공감이 돼요. 예. 다만 너희들 뭐 입금 같은 걸 우리한테 달라. 뭐 공감되죠? 근데 이런 거는 공감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공감할 대상이 아니야. 역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역사에서 감정이나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있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내러티브를 읽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을 할 부분도 있지만 공감을 함으로써 역사적 팩트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그 잘못된 왜곡된 부분 있고. 그럼 이건 공감해서 안 되겠죠. 거기에서는 공감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브레이트인데 이 브레이트라는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영국 이동가예요. 영국 이동가. 이 영국 이동가가 이제 그 했던 그 낯설게 확인하는 그 방법론을 좀 뭐냐면 도입한 거죠, 역사. 왜냐하면 이제 연극을 보다 보면 연극이나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나 배우의 관객 배우에게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그 배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의 그 공감하고 함으로써 거기에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객들의 비판 정신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브레이트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이게 낯설게 하기의 주요 내용인데 사건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뿐만 아니라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요때 이제 사건과 영국과 관련된 건데 이제 역사적에서는 사실은 이제 역사 사실로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국 장면도 볼 수 있고 영국에서는 자 이건 이제 역사학에 보여주면 우리가 하자에게 너무 하자에게 너무 빠질 경우에는 어떤 형성들이 있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하자가 말해주는 거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100% 진리가 아니죠. 거기에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어 감정이입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걸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여줘야 할 뿐, 그 한계를 보여줘야 할 뿐이지 우리가 이걸 감정이입에 동감을 해서 진리처럼 인식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 차이점을 그 밑에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여주는 것은 감정이입을 하는 것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진리의 한계를 제시하느냐 아니면 진리로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뿐이고 그리고 감정이입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은 진리로서 제시하는 거죠. 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부분은 뭐야? 진리의 한계를로서 제시하는 거죠. 보여줘야 되죠. 네. 그래서 감정이입은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나타나는 거야. 즉 자기 해석의 한계가 어딘지 관객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그걸 얘는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아 이거는 야사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사실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밝혀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서민석 분이 그 강사분이 말은 되게 잘해요. 상당히 전달 능력이 뛰어나죠. 예. 근데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야사를 얘기하면서 이 야사가 정사이고 역사 사실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객들에게 그걸 듣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어서 이걸 진리처럼 인식을 하는 역사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설명이면 내러티브를 하면서 아 이거는 야사고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 같다 하면서 이거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한계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갖고 이제 몰락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명예훼손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예. 주관적 해석이니까 판단이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관계의 비판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예, 앞에서 언급한 그 낯설게 하기의 방법이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들, 또 감정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들을 좀 한 발짝 올려서 좀 낯설게 보면서 비판하게 되고 진리 한계를 보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낯설게 하기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잠깐만 요 밑에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마지막 문제가 단락이 있는데 이건 낯설게 하기를 역사적 내러티브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내러티브의 경우 배우, 즉 역사가의 감정이입은 독자의 통제 밖에 놓여 있다. 다만 관객, 즉 독자 학생들이 역사가의 그 관점에 어떻게 대면하는지 그는 역사 학습에 영향을 한다. 따라서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 역사의 내러티브 읽기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금 내러티브의 한계점을 명실해 주는 거죠. 자, 이는 내러티브가 내지는 역사의 설명 논리와 주관적 관점을 이는 내러티브에서 내지는 역사의 설명 논리와 주관적 관점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낯설게 하게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서술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이제 내러티브의 장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예.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뭐 내러티브의 장점이 있는데, 사례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그래서 쭉 읽어가지고 좀 보면, 자,
이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본 내러티브의 이제 장점을 보면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우리가 강독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겹쳐 있어요. 정리 삼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러티브의 장점 볼게요. 그 앞에 또 내러티브의 장점도 있죠. 내러티브의 서술 장점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자, 내러티브 저자들은 다양한 수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자, 대화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기록이 확실치 않다는 등 표현을 사용한다. 자, 이런 설명적 테스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의 표현으로 진술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가의 태도와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난다. 요게 진술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나. 이게 다 주관적 판단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어디와 연결시켜 보면 파란 책에 보면 내러티브의 그 문제점이라고 된 곳이 있어요. 파란 책.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그 내러티브의 문제점 보면 과거 사건의 중요성이나 이데올로기 내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어. 근데 여기 보면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돼 있잖아요. 2인칭 관점을 쓰면서. 요런 거는 좀 약간 이제 볼 때 어느 게 맞느냐, 파란 책이 맞느냐, 그다음에 그 갈색 책이 맞느냐. 이거는 당연히 갈색 책이 맞아요. 왜냐면 파란 책은 갈색 책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야. 근데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오기를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저자나 아니면 그 오해를 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오해를 한 것보다는 그 밑에 이제 조교들이 그 옮겨 적은 요약하는 과정에서 잘못 그 적어 넣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그런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게 내러티브의 특징이고, 그래서 인제 때로 저자들은 인간 주체의 활동과 반응을 직접적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두 번째 또한부터 보면 또한 그 서술 방식에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문연체가 아닌 구어체와 대화체로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며 강세 요법, 액센트를 사용하고 감정이 실렸으며 사실들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등 독자가 테스트 내용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 잘 기술된 내러티브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서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텍스트와 저자, 독자 간의 만날 적극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 네 번째로는 자, 그 안에 있는 저자의 관점, 세계관, 이데올로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데올로기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내용하고 좀 약간 좀 모순된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독자는 내러티브에 드러나는 해석과 관점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에 자신의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앞에 언급했던 이제 내러티브 장점, 서술사 방법의 장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사례를 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역사의 내러티브 이제 소재를 해갖고 이제 사례를 쭉 얘기했고 그 관련된 사례를 지금 주고 있어. 그래서 뭐 나일강에서 뭐 아까쯤에 읽었던 나일강 와 그다음에 알렉산더의 전설, 이런 것들 사례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던 그 비잔티움 사례,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뭐 수수께끼 인물 엘리케, 이런 것도 내러티브 사례고요. 그다음에 5개 마지막 사례에서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반란, 이런 것도 내러티브 사례죠. 예. 그 사례 5개를 이제 수업에 쓰라고 이렇게 예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친절하시네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여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그 앞부분 다시 돌아와서 읽어 볼게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 역사의 내러티브 세계사 소재를 이제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 지휘, 환경, 과거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를 주제를 5개 사로 개발하고 생각할 문제를 추가해서 학생이 읽기 하는 도움을 준. 아마 제 생각이 개인적 생각인데, 이 생각할 문제를 왜 하냐면 내러티브를 읽을 때 우리가 감정에 빠져갖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할 문제를 주면서 브레이어트에 뭐냐면 낯설게 하기를 한번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 같아. 이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내용은 진리의 한계다. 그 진리의 한계를 인식시켜 주기 위한 장치로서 생각할 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에 있는 그 5개 사례 중에 있는 내용이 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자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과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견해도 있다는 걸 뭐 진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생각한 문제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견해예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아이고 다 끝날 것 같지만 이제 맺은말 하면서 이제 끝낼게요. 예.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288 페이지 펴 보세요. 288 페이지. 자, 288 페이지 보면 내러티브에 부하는 책은 역사학계의 최대 하두이다. 과학적 역사에 대한 신뢰와 상실과 함께 이야기로서 역사가 복원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 테스트는 개념, 일반화, 이론, 설명의 대상이 아닌 이해, 해석, 판단, 그 의미의 부여 대상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이는 역사학의 중심이 구조에서 인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양식의 차이를 이제 부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을 좀 얘기한 거야. 자,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의 삶을 이끄는 유기체이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며 이야기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인간경의 기본 구조이다. 인간 생활의 의미를 구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간을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뭘 동시하죠? 스토리를 알게 되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스토리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경의 기본 구조다.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세계 해석의 도구이며 내러티브 또한 역사 서술의 보편적이고 정통적 양식이며 트리베리온 말처럼 역사의 불변적 본질은 이야기체에 있다. 그런데 테스트로서 내러티브를 의미하는 비판적 독자의 부하들은 역사 서술 양식의 내러티브가 지닌 다성적 의미의 생성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양한 의미의 내러티브,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이제 3부로 넘어가요. 3부는 저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종전의 서양 중심적 세계 그 역사 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그 오리엔탈리즘이죠. 예. 오리엔탈리즘을 관점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종전의 어떤 서구 중심의 그다음에 이런 내용 조직 방법 세계사 교과서 내용 조직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간지역적 접근 방법 있죠? 요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3개 논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나 오리엔테이즘 비판 내용들 이런 것도 예전 기출문제 한 3-4문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못 끝냈어. 그러면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제 한국사도 빨리빨리 다음 주에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역변에서 발목 잡고 있어 갖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내일 저녁에 5시 반에 또 진행을 할게요. 예. 내일 5시 반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보강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공지에 올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번에 못했던 연구 방법론 있죠? 판화 책이 있는데요.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이것도 이제 강독하면서 이제 역교는 끝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